먼저 오늘의 주제, 최소 공배수의 활용인데요. 자,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상황일 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요, 크게 표현하고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 시간을 통해서 배운 거는요, 문제 안에 표현이 최소의, 가능한 적은, 이런 표현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현상의 의미로 봤을 때는 표현으로는 최소의, 그리고 가능한 작은, 또 처음으로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 말고요. 문제 안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자, 문제 안에 분명히 숫자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주어진 숫자들을요, 느려가거나 또는 쌓아갈 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상황, 배수의 상황이 될 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꼭 최소 공배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문제 안에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의미와 표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6시 정각에 6분마다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요. 10분마다 간격을 두고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버스들은 6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시각은 몇 시인가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는 6분마다, 6의 배수란 뜻이고요. 또 10분마다, 10의 배수란 뜻이니까 결국엔 6과 10의 공배수마다 두 버스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배수 관계에 있을 때 두 수의 공배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주어진 숫자를 뭔가 늘려간다거나 쌓아간다거나 이런 의미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가 6cm고요. 세로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타일을 쭉 붙여가면서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점점 가로도 세로도 늘어난다라는 의미 맞지요? 게다가 문제 안에서 최소의라는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가능한 작은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6의 배수로 세로는 10의 배수로 늘어나겠다. 결국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땐 6과 10의 공배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 바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로는 자, 선생님이 x를 a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눠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요, x를 b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나누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x라는 수는요, 바로 a, b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a로 나눠 떨어지고 b로 나눠 떨어지니까 a와 b의 공배수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럴 때 어떤 수가 남는 경우가 문제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x라는 수를 a로도 나눠보고 b로도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일정하게 남더라.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남는 수를 미리 제거해버리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x에서 미리 별을 빼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x에서 별을 뺀 것은 a와 b의 공배수가 됩니다. 별을 미리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a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b의 배수. 그래서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죠. 아셨죠?